네, 이번에는요, 시행령 제12조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조직 기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행안부 장관은요,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조직 기준을 정하는 경우에 미리 누구와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하여야 된다. 앞에도 이 비슷한 내용이 있었죠. 앞에서는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우리가 보건소를 추가로 우리가 설치하려는 그런 경우에는 행안부 장관은 보건복지부 장관과 미리 협의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죠. 그에 흡사하다고 보시면 여러분들 되겠습니다. 행안부 장관은 지역보건의료기관 조직 기준을 정하는 경우에 시군구의 인구 규모라든지 지역 특성, 보건의료 수요 등을 고려해서 또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균형을 유지하도록 합리적으로 정해야 됩니다. 또한 지역보건의료기관의 기능과 업무량이 변경이 되는 그런 경우가 발생하게 되면은 지역보건의료기관 조직과 정원도 거기에 맞추어서 조정해야 된다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냥 이 내용을 한번 읽어봐 주시고요. 시행령 제13조 보건소장, 요거 중요합니다. 별표 하나에 속한다. 그래서 첫 번째, 보건소에 보건소장 일명을 두되 가장 기본적으로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 중에서 보건소장을 임명한다. 이거 가장 기본입니다. 그래서 보건소장, 여기 보시면 보건소장 일명을 두되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 중에서 보건소장을 임명한다. 이거 중요하죠. 만약에 여의치 않을 경우에, 그죠? 이런 사람을 구하기 힘든 경우가 또 발생할 수도 있겠죠. 이럴 경우에는 즉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 중에 임명하기 어려운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그 말입니다. 그죠? 봅시다. 여기 보시면 별표 이제 1에 보시게 되면 보건, 식품위생, 의료기술, 의무, 약무, 간호, 보건진료 이러한 직렬의 공무원을 보건소장으로 임명할 수 있다. 이것도 빨간 색깔로 밑줄 그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건부터 식품위생, 의료기술, 의무, 약무, 간호, 보건진료 직렬의 어떤 공무원들을 보건소장으로 임명할 수 있다. 그죠? 원칙은 뭡니까?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 중에서 보건소장을 임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여의치 못할 경우에는 이러한 직렬의 공무원을 보건소장으로 임명할 수 있다. 요거 일단 빨간색으로 밑줄 그어 주시고, 그 다음 보건 등 직렬의 공무원을 보건소장으로 임명하려는 경우에 해당 보건소에서 실제로 보건 등과 관련된 업무를 하는 보건 등 직렬 공무원으로서 보건소장으로 임용되기 전 최근 5년 이상 보건 등의 업무와 관련해서 근무한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반드시 임용해야 된다. 그죠? 요거 빨간색으로 좀 밑줄 그어 주시기 바랍니다. 즉 보건소장으로 임용되기 전 최근 5년 이상 보건 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근무한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임용해야 된다. 그렇죠? 그 다음에 앞에 있는 이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 여기에 있는 시행령 제13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이 부분입니다. 보건소장은 누구의 지휘감독을 받습니까? 시군구청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요거 꼭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즉 보건소장은 시군구청장의 지휘감독을 받고요. 그리고 보건소 업무를 관장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하며 관할하는 보건지소라든지
건강생활지원센터라든지 또는 보건진료소의 직원 및 업무에 대해서 지도 감독하는 사람이 바로 보건소장이다. 이거 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많이 시험에 자주 나오는 내용이 보건소장은 누구의 지휘 감독을 받아요? 시군구청장의 지휘 감독을 받는다. 그래서 보통 구청 옆에 같이 붙어 있죠. 보건소가. 그죠?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독을 받아 보건소의 업무를 관장하고 그 소속하는 어떤 공무원들을 지휘 감독하고 또 관할하는 보건지소라든지 건강생활지원센터 또 보건진료소의 직원 및 업무에 대해서 지도 감독하는 사람이 바로 보건소장이다. 그 다음에 시행령 보건지소장, 이것도 빨간 걸로 이런 빨간 별표를 쳐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소에 보건지소장 1명을 두되 지방 업무직 공무원 또는 임기제 공무원을 보건지소장으로 임용한다. 요것도 빨간색으로 밑줄 그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보건지소에 당일에 보건지소장 1명을 두게 되는데 요 보건지소장은 앞에 있는 보건소장과는 약간의 차이가 있죠. 이 보건지소장은 지방 업무직 공무원, 그죠? 요런 사람을 주로 임용을 하게 됩니다. 보건지소장은 누구 지휘 감독을 받습니까? 위에 보시면 이런 내용이 있었죠. 보건소장은 관할하는 보건지소라든지 건강생활지원센터의 어떤 지휘센터의 직원에 대해서 지도 감독한다라고 되어 있죠. 따라서 보건지소장은 보건소장의 지휘 감독을 받게 된다. 그거 빨간 색깔로 밑줄 그어 주시고, 그래서 보건지소의 업무를 관장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 감독하며 보건진료소의 직원 및 업무에 대해서 지도 감독하는 사람이 바로 보건지소장이다. 그래서 일단 보건지소장에서는 지방 업무직 공무원이 보건지소장으로 임용이 될 수 있고 보건소장의 지휘 감독을 받는다라는 부분들이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행령 제15조 건강생활지원센터장, 건강생활지원센터에 이 센터장 1명을 두게 되는데 이건 역시 보건등 직렬 공무원, 그지요? 이런 사람으로서 센터장을 임용하게 되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건강생활지원센터장은 누구의 지휘 감독을 받는다? 보건소장의 지휘 감독을 받게 된다라는 것이죠. 같아서 건강생활지원센터의 업무를 관장하고 또 소속 직원을 지휘 감독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전문 인력의 적정 배치, 요거 16년도에 아마 시험에 출제가 된 바가 있고요. 또 나올 수도 있습니다. 요거 별표 하나에 해당이 됩니다. 요 내용을 보시면 지역보건의료기관에는 지역보건의료기관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그 앞에서도 쭉 그 공부를 했던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지역보건의료기관은 어떤 기관입니까? 한마디로 지역 주민의 건강을 정진하고 질병을 그죠? 예방 관리하기 위해서 설치 운영되어지는 그런 의료기관인데 그 대표적인 그 지역보건의료기관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건강생활지원센터 같은 것들을 우리가 뭐라 한다? 지역보건의료기관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이러한 지역보건의료기관에는 기관의 장과 해당 기관의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면허, 자격 또는 전문 지식을 가진 인력을 두어야 한다. 당연하겠죠. 그래서 지역보건의료 보건소에 일반 인력이 되었으면 되겠습니까? 그죠? 의료나 또는 보건과 관련되어 있는 전문 지식을 가진 인력을 반드시 두어야 된다라는 것이고, 이 시도지사는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전문 인력을 적정하게
배치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보건의료기관 간의 전문 인력을 우리 교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시도지사가 하게 됩니다. 시도지사가 지역보건의료기관 간의 전문 인력의 교류를 할 수 있게끔 한다라는 것이죠. 이 부분도 빨간 색깔로 밑줄을 그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보건의료기관 간의 전문 인력의 교류를 할 수 있다라고 지금 되어 있죠. 그 다음에 보건복지부 장관과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시도지사는 그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전문 인력의 자질 향상을 위해서 필요한 교육훈련을 시행하여야 한다라는 것이죠. 누가?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여기 있는 시도지사가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전문인력 자질 향상을 위해서 필요한 교육훈련을 우리가 시행하여야 한다. 나중에 이런 교육훈련에 대해서 따로 또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가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행령 제19조에 보시게 되면 교육훈련에 대한 대상이라든지 해당되는 교육훈련에 대한 기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320페이지에 나중에 보시면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중요하게 언급되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네 번째, 보건복지부 장관은 그죠?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전문인력 배치라든지 그 전문인력에 대한 어떤 운영에 대한 실태를 조사할 수가 있고, 그 배치 및 운영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었을 경우에는 시정하기 위해서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에게 이렇게 배치를 해달라 또는 운영을 해달라라고 공고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 보건복지부 장관이 이 전문 인력에 대한 배치라든지 운영 실태에 관련되어 있는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부적절하고 느꼈을 때는 누구에게?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에게 이렇게 시정해 달라고 공고할 수가 있습니다. 그 빨간 색깔로 밑줄 그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 위에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배치 및 임용 자격 기준과 교육훈련에 대한 대상, 기간, 평가, 그 결과 처리에 대한 필요한 사항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시행령 제16조 전문인력의 배치 기준, 지역보건의료기관에 두어야 하는 전문인력의 면허 또는 자격의 종류에 따라서 그 최소 배치 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우리가 정하게 된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 시행규칙 제4조 전문인력의 배치, 전문인력에 대한 면허라든지 자격 종류에 따라서 최소 배치 기준이 만들어진다라는 것이고, 요 해당되는 시군구청장은 전문인력 최소 배치 기준에 따라서 전문인력 정원 확보를 위해 해당되는 직제 및 정원에 대한 규칙이 반영되어야 된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시군구청장은 특별한 우리가 사유가 없다면은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전문인력에 대한 면허라든지 자격과 관련된 직위를 보직하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읽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전문인력의 임용 자격 기준, 요거 별표 하나에 속합니다. 어느 부분이 시험에 나오느냐? 요 부분입니다. 전문인력의 임용 자격 기준은 지역보건의료기관의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면허, 자격 또는 전문 지식이 있는 사람으로 하되, 당연하겠죠. 면허라든지 그에 관련되어 있는 면허가 있든지 또는 자격이 있든지 또는 전문 지식이 있는 사람으로 하여야 되는 것이 당연하겠죠. 그런데 실제 시험은 해당 분야 업무에서 2년 이상 종사한 사람을 우선적으로 임용해야 된다. 이 부분이 중요하죠. 빨간 색깔로 밑줄 그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임용하는 데 있어서 우선순위가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그 해당 분야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분야에서 일한 최소한 2년 이상 업무한 사람,
우선권을 주겠다라는 겁니다. 2년 이상입니다. 그런 부분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시행령 제18조 전문 인력에 대한 교육훈련.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는요, 전문 인력에 대해서 기본 교육훈련과 직무 분야별 전문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된다. 아까 그 교육훈련에 대해서 설명한 적이 있죠. 그래서 누가?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이런 전문 인력에 대해서 기본 교육훈련 그리고 직무 분야별 전문 교육훈련을 반드시 실시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전문 인력에 대하여 기본 교육훈련과 직무 분야별 전문 교육을 실시하여야 된다. 파란 색깔로 밑줄 그어주시고, 누가?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 역시 파란 색깔로 밑줄 그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위의 이야기에 따라서 교육훈련을 소속 교육훈련기관에서 받게 하거나 다른 행정기관 소속의 교육훈련기관 또는 민간교육기관에 위탁해서 받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행규칙 5조 전문 인력에 대한 교육훈련, 이것도 별표 하나에 속합니다. 체크해 주시고요. 어느 부분이 중요하냐면 이 첫 번째 부분입니다. 시군구청장은 신규로 임용되거나 5급 이상 공무원으로 승진 임용된 전문 인력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그 직급과 그 직무의 분야에 맞는 기본 교육 훈련을 받게 하고 난 다음에 보직하여야 한다. 요거 빨간색으로 밑줄 그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기본 교육 훈련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죠? 그 대상이 신규 임용되거나 또는 5급 이상 공무원으로 승진 임용된 전문 인력에 대해서는 무조건 어떻게 됩니까? 이러한 기본 교육 훈련을 받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다만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교육훈련기관에서 정해진 과정을 마친 사람은 보직 후에 기본 훈련을 받게 할 수도 있다. 그쵸? 그런 내용 보여주시고, 두 번째, 시도지사는 그 위에 해당되는 내용에 따라서 전문 인력에 대한 교육훈련을 다른 행정기관 소속 훈련기관 또는 민간교육훈련기관에 위탁해서 받게 하는 경우에는 교육훈련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교육훈련기관에 보조해 줄 수가 있고요. 전문 인력에 대한 교육훈련 과정이라든지 내용이라든지 그 선정에 대한 필요한 사항들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뭡니까? 전문 인력에 대한 기본 교육 훈련은 누가 받습니까? 신규 임용되거나 5급 이상 공무원으로 승진 임용된 사람은 반드시 받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시행령 19조 교육훈련의 대상 및 기간. 그래서 교육훈련 과정별 교육훈련의 대상 및 기간은 다음 내용의 어떤 구분에 따르게 되는데, 일단 기본 교육훈련 빨간 색깔로 밑줄 그어주시고, 기본 교육훈련은 뭐냐면 아까 이런 내용이 있었죠. 신규 임용되거나 5급 이상 공무원으로 승진 임용된 전문 인력에 대해서는 반드시 이러한 기본 교육훈련을 받아야 된다라는 내용이 있었죠. 그래서 이 해당 직급의 공무원은 신규로 임용된 공무원이거나 또는 5급 이상 공무원으로 승진 임용된 그러한 공무원일 경우에 어떻게 이러한 기본 교육 훈련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인데, 어쨌든지 이러한 해당 직급의 공무원으로서 필요한 능력과 자질을 배양할 수 있도록 신규로 임용되어지는 전문 인력을 대상으로 하는 3주 이상의 교육훈련, 이것도 빨간 색깔로 줄 꺼주시기 바랍니다.
신규 임용되는 전문 인력을 대상으로 하는 몇 주 이상? 3주 이상의 교육훈련. 그래서 기본 교육훈련은 3주 이상의 교육훈련이 된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직무 분야별 전문 교육훈련은 1주 이상 교육훈련을 받게 된다. 기본 교육훈련은 3주 이상의 교육훈련을 받게 되고, 직무 분야별 전문 교육훈련은 1주 이상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꼭 좀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이, 어떠한 교육훈련이 직무 분야별 전문 교육훈련이냐면 이런 내용입니다. 보건소에서 현재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할 직무 분야에 필요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재직 중인 전문 인력을 대상으로 하는 1주 이상의 교육훈련을 직무 분야별 전문 교육이랍니다. 그래서 재직 중인 전문 인력을 대상으로 하는 1주 이상의 교육훈련을 뭐라고 한다? 직무 분야별 전문 교육훈련이라고 한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교육훈련은 기본 교육훈련이라는 것이 있고요, 직무 분야별 전문 교육훈련이라는 것이 있다. 그래서 그 두 개 중요하니까 반드시 빨간 색깔로 밑줄을 꺼 주시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해당되는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보시면 시행령 제20조 전문 인력 배치 및 운영 실태 조사 이렇게 되어 있죠.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전문 인력 배치 및 운영 실태를 몇 년마다 2년마다 조사를 해야 되고, 필요한 경우에는 시도 또는 시군구에 대해서 수시로 우리가 조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전문 인력 배치 및 운영 실태를 몇 년마다? 2년마다 조사해야 된다는 거 파란 색깔로 밑줄을 쭉 그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조사를 합니다.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전문인력 배치라든지 운영 실태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2년마다 조사를 하게 된다. 그쵸? 그 다음에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러한 실태 조사 결과에 대한 전문 인력에 대한 적절한 배치라든지 운영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시도지사에게 전문 인력 교류를 공고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이것도 파란 색깔로 밑줄 그어 주시기 바랍니다. 즉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 실태 조사했던 그 결과에 따라서 어떤 전문 인력에 대한 적절한 배치라든지 운영이 만약에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가 있겠죠. 이럴 때는 누구에게? 시도지사에게 전문 인력에 대한 교류를 우리가 권고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시행규칙 6조 전문 인력의 교류 권고. 그래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시도지사에게 우리가 전문 인력에 대한 적절한 배치라든지 운영에 대한 전문 인력의 교류를 권고할 수가 있죠. 어떤 경우에? 이럴 경우에 합니다. 파란 색깔로 밑줄 꺼주시기 바랍니다. 전문 인력의 교류를 권고할 수 있는 경우. 그죠? 누가 누구에게? 보건복지부 장관이 시도지사에게 이러한 전문 인력에 대한 교류를 권고할 수 있는 경우 어떤 경우냐? 세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전문 인력의 균형 있는 배치를 위해서 또 교류가 필요한 그런 경우, 이럴 때는 권고할 수가 있습니다. 교류를 권고할 수가 있고요. 보건소 간의 협조를 위해 인접 보건소 간의 교류가 필요한 경우에 역시 전문 인력 교류를 권고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문 인력의 연고지 배치를 위해서 필요한 것, 연고지에 배치하는 것이 또 필요할 수가 있겠죠. 이럴 경우에 우리가 전문 인력 교류를 권고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전문 인력에 대한 권고 누가 합니까? 보건복지부 장관이 누구에게? 시도지사에게 이렇게 전문 인력을 교류했으면 좋겠다라고 권고할 수가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죠. 전문 인력의 균형 있는 배치를 위해서, 또 보건소 간 협조를 위해서, 또 전문 인력 연구지 배치를 위해서, 요 세 가지의 경우에 한해서 이렇게 전문 인력 교류에 대해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누구에게? 시도지사에게 권유해 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이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전문 인력의 결혼이 만약에 발생했을 때 지체 없이 결혼 보충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된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방문, 그죠? 건강관리 사업을 담당하기 위해서 지역보건의료기관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전문 인력을 방문 건강관리 전담 공무원으로 둘 수가 있습니다. 이때 방문 건강관리 전담 공무원 배치에 필요로 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우리가 보조할 수도 있겠죠. 그런 부분들 봐주시고, 그래서 여기 방문 건강관리 전담 공무원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인데, 어떤 사람들이 방문 건강관리 전담 공무원이냐면 의료법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의료기사에 따른 뭐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위생사, 영양사, 약사, 한약사, 체육지도사, 이러한 사람들이 실제 방문 건강관리 전담 공무원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죠? 그죠? 그 다음에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시설이라든지 장비, 요거 별표 하나에 속합니다. 어쨌든 이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 장비 등을 갖춰야 되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보시면 지역보건의료기관장은 지역 주민이 지역보건의료기관을 쉽게 알아볼 수 있고 이용하기에 편리하도록 보건복지부로 정하는 표시를 해줘야 된다라는 것이고, 표시 기준은 뭐 별표에 있고요. 시설의 이용, 지역, 요거 별표 하나에 속합니다. 그것도 시설의 이용. 지역보건의료기관은 보건의료에 관련된 실험 또는 검사를 하기 위해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등에게 그 시설을 이용하게 하거나 또 타인의 의뢰를 받아 실험 또는 검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빨간 줄로, 요 부분 빨간 줄로 밑줄을 그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실험 또는 검사가 필요할 경우에 이러한 의료인들에게 또 그 시설을 이용하게 할 수 있기도 하고요. 또 다른 타인의 의뢰를 받아서 해당되는 보건소 같은 데서는요, 실험 또는 검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 그 다음에 시행령 제22조 시설 이용의 편의 제공. 그래서 지역보건의료기관 시설을 이용하거나 타인이 의뢰한 실험 또는 검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가 없고 그 편의를 제공해야 되는데, 지역보건의료기관장은 타인의 의뢰를 받아 실험 또는 검사를 하였을 경우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의뢰인에게 통지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죠? 일단 여기까지 잠시 하고 쉬었다가 계속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